자, 부분분수만 저번에 기억하자 그랬어. 부분분수 공식이 뭐였냐면 a 곱하기 b분의 1꼴을 계산하는 거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뭔데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대표적인 문제를 설명해 줬어. 2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쭉 가서 9 곱하기 10분의 1. 설마 저거를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모양을 바꾸자 그랬어.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뭐야? b에서 a 뺀 거 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다 빼면 어차피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럼 딱 봐도 규칙성이 있어요 선생님. 뭐? 얘가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라는 거야. 해서 쭉 빠지니까 정답은 2분의 1에서 10분의 1을 뺀 10분의 4, 즉 5분의 2라고 답을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부분분수는 지금 수학 1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고 심지어 지수 파트 가면은 오늘 우리 숙문고 CP반 같은 경우는 오늘 작년도 기출문제 풀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지수 파트에서 부분분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부분분수는 최대한 외워두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유리함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를 유리함수라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유리식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꼭 분모의 미지수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여러분 유리식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유리식이면서 뭐라고도 해요?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지수 자체가 분모에 갔을 때는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하고 그 앞에 y는까지 붙으면 제가 드디어 유리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모델은 뭐냐?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모델은 y는 x분의 k다 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선생님 분모가 k가 되죠? 라고 하면 저 k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크게는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로 나눠져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가볼게요. k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갈 텐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자, 1 넣었을 때 1을 지나고요. 2 넣었을 땐 2분의 1, 3 넣었을 땐 3분의 1. 하지만 2분의 1 넣었을 땐 오히려 2, 3분의 1 넣었을 땐 3. 그 말 뜻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들고 x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y값은 커지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x에는 양수만 들어가는 보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넣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달하더라 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요렇게 생긴 모양 우리가 유리함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넣지 못하는 수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뭐죠? x에 0을 지금 못 넣습니다. 그래서 왜 수학에서는 0분의 1꼴은 수학 2 과정 1단원 함수의 극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는 0분의 1꼴은 없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얘를 뭐라고 말합니까? 점근선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만 못 넣는 게 아니라 얘를 못 넣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y는 0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x가 0이 들어가야 예를 들면 0분의 1을 0이라고 지칭한다면 x가 0이 들어갔을 때 y도 0이 나올 수 있는 건데 x에 0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y도 0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나올 수 없는 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바로 뭐라 그래요? 점근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항상 세트로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살짝 만약에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 이거 그래프를 그럼 다시 그려서 점근선을 찾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x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값 말해버려. 그래서 x는 1. 그럼 얘는 사라질 거니까 y는 2라고 점근선을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항상 그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누구냐? 바로 점근선이에요. 이 점근선은요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점근선을 항상 유리함수는 점근선부터 구하고 시작하면 대칭점도 찾을 수 있고요. 대칭직선도 찾을 수 있고요. 정의역, 치역 모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점근선 x는 0, y는 0이라는 걸 찾아놨으면 요런 거 점근선 말할 때는 바로 뭐를 이용해야 된다? 점근선을 평행 이동시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겼으니까 x는 0을 x축으로 1만큼 옮기니까 x는 1. 얘는 y축으로 2만큼 옮기니까 y는 2라고 점근선을 대답할 줄 알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분모가 0 되는 값, 사라지면 얘가 뒤에 있는 값이 y점근선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선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이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1번. 자, 우선 K가 양수이게 되면 우리는 몇 사분면을 지난다? 1,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얘는 점근선이 바로 뭐다?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라고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세 번째. 일단 대칭직선은 마지막에 할게. 자, 얘 정의역 말해보자 라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라는 건 x값에 넣을 수 있는 수를 뜻하는데 점근선 자체가 x값, y값에 못 넣고 못 나오는 값이니까 바로 정의역을 뭐라고 말하면 돼?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치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된다? 사실 0을 넣어서 y는 0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x에 0을 못 넣는다 했으니까 y도 0이 나올 수 없으니 치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점근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그럼 얘는 대칭점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보면 어떤 성질이 보이냐면요. 첫 번째, 뭔가 얘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모양 같아요. 요쪽 모양과 요쪽 모양이 같고 요쪽 모양과 요쪽 모양이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저렇게 감각적으로 풀면 좀 위험하고 왜 그렇다면 이쪽 모양과 이쪽 모양, 요쪽 모양과 요쪽 모양을 왜 같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뭐 구할 때였죠? 바로 전 단원에서 역함수 구할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y는 x분의 1을 역함수로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x랑 y를 자리 바꿀 텐데 이렇게 자리 바꾸고 얘를 다시 y눈으로 정리해보면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6번부터 먼저 하면 이 유리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서 대칭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쟤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또 그렇게 따지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바로 얘랑 수직 조건이 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더라 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꽝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 하죠? 원점 대칭이라 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그래프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 대칭 직선을 알겠다면 대칭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이 유리함수도요. 잘 보세요. 요 점을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요 점을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즉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이 되는데 사실 이것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다 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점들을 다 이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 점으로 모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바로 이 0,0을 뭐라고 말한다? 바로 대칭점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다? 0,0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칭점을 그냥 0,0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대칭점은 사실은 어떻게 나온다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유리함수 지나가던 사람이 너 유리함수 배웠어? 네.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딱 점근선만 말하시면 돼요. 왜? 점근선만 구해도 정의역, 치역, 거기다 심지어 교점을 구하면 대칭점도 찾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칭 직선도 얘네들이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대칭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대칭점도 점근선, 즉 대칭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제 이 유리함수를 붙잡고요. 오른쪽으로도 이동하고 밑으로도 이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얘가 막 평행 이동을 하면 이 대칭 직선과 대칭점도 같이 이동하겠죠. 근데 내가 물어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유리함수가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은 혹시 이 대칭 직선의 기울기는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소리야. 왜? 아니, 평행 이동을 하면 기울기는 그대로 상태에서 점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행 이동하더라도 기울기 1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빨리 푸냐면 막 식으로 복잡하게 줘요. y는 2x 빼기 4분의 7 플러스 11 이렇게 줘놓고 이거의 대칭점과 대칭직선 좀 찾아줄래? 라고 하면 일단 대칭 직선 찾으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일단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에 대한 대칭 직선이지 얘에 대한 대칭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이 직선을 이 유리함수가 평행 이동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같이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이 유리함수의 대칭 직선을 요거라고 할 때 A, B, C, D 값을 찾으시오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수학 4, 5, 6, 7, 8, 9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떡하지? 모르는 문자가 4개니까 식이 4개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랑? A랑 C 같은 경우는 1과 마이너스 1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 말고 Y는 2x 플러스 6분의 7 마이너스 5라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 하나만 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얘가 몇 사분면 지나는지는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면 아니까 1번은 잠깐 건너뛰고 요 2, 3, 4, 5, 6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죠? 점근선이라 그랬어요. 점근선이 모든 문제의 포인트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점근선부터 찾아볼까요? 자, 점근선은 얘를 먼저 모양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2로 묶어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래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었는데 평행 이동시키면 되니까 얘 점근선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의역 말하시면 X는 마3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치역 말하시면 Y는 마이너스 5가 아닌 모든 실수다. 대칭점 찾으시오. 두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마3, 마5. 대칭 직선 말하시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쓰고 평행 이동을 시켜도 되지만 얘들아,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점근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대칭 직선은 무조건 누구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대칭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야. 선생님, 마3 넣었더니 마5 나오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 마3 넣었더니 마5 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8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바로 그냥 평행 이동할 필요도 없이 대칭 직선이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도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바로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위에가 양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내신형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꼭 뭐 물어봐요? 특정 어떤 사분면을 지나지 말라, 지나라 이런 거 풀어보았을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흰 색깔로 1번처럼 그림을 그려버리면 1사분면을 안 지나요. 하지만 노란색 그래프처럼 그리면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사분면을 지날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지는 바로 이 유리함수에서 누가 결정한다?
그치, y절편이 결정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y절편이 지금 이 그림에선 양수면 1사분면을 지나고 음수면 안 지난다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사분면을 지나지 말라 그러면 0,0을 지나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여기다 0 넣어보자. 0 넣어보면 6분의 7에서 5 빼는 거니까 딱 봐도 음수 나오니까 얘 밑으로 그려지겠고 이쪽은 반대로 그려지겠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칭점이 몇 컴마 몇, 마3 컴마 마5 이렇게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K 값은 결국에는 그러면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에 대한 힌트밖에 안 주나요? 너무 하찮은 문자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 K가 또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뭔가 y는 x분의 1 그래프랑 y는 x분의 10 그래프랑 y는 x분의 100 그래프랑 1000 그래프랑 y는 x분의 0.001 그래프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저 4개를 다 오버랩해서 한번 그려보면 자 우선 기준을 잡아볼게. y는 x분의 1이라는 기준을 잡아볼게. 얘로. 얘가 y는 x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분자가 더 커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분자가 너무 작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분자가 커질 때와 분자가 작아질 때는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봤더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다 모두 다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모두 다 1 나온다 치면 얘는 x가 뭐 들어갔을 때야? 1 들어갔을 때고 얘는 뭐야? 10 들어갔을 때고 얘는 100이, 1000이 들어갔을 때고 얘는 0.001이 들어갔을 때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같은 1을 갖는 값을 찾더라도 이 그래프는 1 넣어야지만이 1이 나오지만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저 뒤에 있는 10을 넣어야 1이 나오고 10을 넣어야 1이 나오고 저 세 번째 그래프는 1000을 넣어야 1이 나오고 저 앞에 있는 거 한참 작은 이걸 넣어야 똑같은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어떻게 했다? 완만하게 가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근데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작은 0.001은 어떻게 될까 하면 얘는 거의 니은에 가깝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 대신 유식한 말로 어떻게 배우냐?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0.01은 정말 작으니까 여기 사이 간격이 작아. 하지만 1일 땐 얘보다 크니까 더 멀어. 그리고 100일 때는 더 멀고 1000일 때는 더 멀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유리식에서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어떻게 나오냐?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냐 가까워지냐를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딱 봐도 어디서 애들이 또 실수할 것 같아? 선생님, K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K가 음수면 K 값은 음수가 붙는 순간 거꾸로 되거든? 왜? 우리가 1이 커, 10이 커, 100이 커.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어때? 얘가 반대로 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선생님, K가 음수면 사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프에 대한 것.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럼 얘도 이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x분의 10과 y는 마이너스 x분의 100은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라고 제일 질문을 많이 해요. 양수일 땐 좋다 이거야.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진다.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음수가 붙으면 거꾸로라 이거지.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음수가 붙으면 거꾸로, 양수면 그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아이들한테 더 혼란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해? 바로 이 분자에 뭐를 붙였을 때? 절대값을 붙였을 때 그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멀어지더라 라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당장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1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마이너스 100이 더 크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더 완만한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설명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0쪽 설명했고요. 목 아파, 씨. 끝이다 라는 거지. 101쪽도 제가 한 방에 설명했어요. 사실 이게 유리함수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유리함수 어려운 거는 이제 중간중간 엄청난 꿀팁 같은 게 있어요. 좀 이따가, 바로바로 답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한번 우리 그럼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59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59번 보시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y는, 요것도 설명해야겠네. 자, 미안요. 이걸 설명하면서 말해드릴게요. 자, 그럼 선생님, 유리함수는 모양이 무조건 요렇게 생긴 것만 있습니까? 라는 건데, 사실 유리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죠?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실 제가 나중에 선행을 해보니까 해봤었는데, 제가 사실 표준형과 일반형을 구분해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 표준형과 일반형을 구분해내는 게 어려워해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딱 한 방에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나도 그때 학창시절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긴 게 과연 표준형인가요? 아니면 요렇게 생긴 게 표준형인가요? 라고 많이 헷갈리거든? 사실상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식이에요. 왜? 얘를 통분한 게 얘예요. 그리고 얘를 나눈 게 얘예요. 근데 이제 둘 중에 뭐가 표준형이고 뭐가 일반형이냐라고 헷갈리면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식을 보자마자 점근선과 정의역과 모든 대칭직선, 대칭점이 한 방에 빠바바바바 보이면 표준형. 살짝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반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얘는 일단 K가 양수니까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질 것 같죠? 두 번째, 점근선이 뭐예요? X는 1, Y는 1. 정의형 뭐예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1이 모든 아닌 실수. 대칭점 1,1. 대칭지선 Y는 X,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봤을 때 땅땅땅땅땅 성질들이 보이면 표준형이에요. 근데요, 얘는요, 사실 나중에 이거 점근선을 빨리 찾는 건 배우긴 하지만 일단 당장 이거 보면 선생님, 이 그래프가 분자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솔직히 조금 헷갈려요. 맞아요. 이거 분자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헷갈려요. 얘는 당연히 조금 바로 보이긴 하는데 막 이런 거 나왔다고 칠게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를 과연 얘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랬지 2, 4, 4분면에 그랬지 한 방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한단 말이야. 따라서 식을 보고 선생님 요건 살짝 계산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일반형. 보고 빠바바바박 보이면 표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문제를 지금까지 시험 대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유리함수가 표준형이 많이 나와요? 일반형이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뭘까? 일반형을 많이 내겠지. 왜? 이건 뭐 개나 소나 학원 다니면 다 아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형을 제일 많이 준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학교 시험이나 모든 수행평가들은 항상 일반형이 나오면 일반형을 무조건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 그럼 난 딱 뭐라 그래? 10문제 중 9문제는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지만 유일하게 딱 한 문제만 일반형으로 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그게 뭘까 얘들아? 혹시 선행한 사람들은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진 않아요. 유일하게 한 문제만 일반형을 둔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 문제를 풀어요. 뭘까요? 세 글자인데 뭘까? 아무나 대답해. 나 목 아파. 뭔데? 아이씨, 너 김인희 뭐? 그렇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표준형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보다 일반형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 방에 먼저 개념 설명을 할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걸 기본적으로 모양을 두고요. 일반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일 많이 둬요.
그러면 이 둘 다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작업이 진행돼야 되냐면 B 넘어가고 양쪽에 역수치하고 양쪽에 K 곱하고 A 넘기고 그 다음에 X랑 Y 자리 바꿔서 X-B분의 K 플러스 A, 얘가 바로 이놈의 역함수거든요. 그럼 지금 굉장히 많은 단계를 지나갔고 일단 기본적인 풀이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실수할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만 딱 증명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X랑 Y 자리 바꾸면 애들 거의 다 당황해요. 왜 당황해?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은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Y 가진 것끼리 묶고 그걸로 나눠주면 바로 역함수가 나오는데 혹시 이거 외우셨나요? 요놈 역함수 공식이 뭐였었죠? 요놈 역함수 Y의 역함수는 뭐였었지? 누구랑 누구를 자리 바꾸면서 C랑 B를 자리 바꾸면서 부호를 어떻게 하자? 반대로 바꾸자. 그래서 바로 얘가 AX-C분의 -BX 플러스 D, 이게 바로 이 일반형의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지만 역함수 딱 한 문제만 일반형으로 두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빨리 꿀팁 하나만 주세요. 뭐? 아니 그러면 10문제 중 9문제를 다 표준형으로 고칠 건데 굳이 또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얘 X점근선 1, Y점근선 1. 자, 여기서도 X점근선, Y점근선을 쉽게 찾는데 바로 X점근선은 얘랑 같은 원리예요. 바로 분모가 0 되는 값이니까 X는 1이 맞아요. 근데 Y점근선은 이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꾸는 원리가 뭐예요? 5글자. 뭐죠?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꾸는 원리 5글자라고 말해야지. 뭐지? 나로 시작해. 나. 끝에는 리고. 별로 없지 않니? 나로 시작해서 리로 끝나는 거? 나머지 정리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바로 누가? 얘가 몫이에요. 얘가 나머지고. 근데 이거 애들이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대. 얘들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2x 플러스 4분의 뭐 좀 쉬운 걸로 할게.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다 있잖아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 뒤에 있는 사실은 뭐예요? y점근선이에요. 몫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보니까 x계수분의 x계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y점근선은 1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바로 한번 659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함수가 있었대요. 자, 그랬는데 얘는 x분의 k를 이동했대. 그럼 얘들아, 빨리 얘 바꿔볼까? 자, 얘 나누면 몫이 뭐 나와? 딱 봐도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로 시작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y는 뭐를? x분의 3이란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겼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풀면 하수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풀면 이건 하수야, 하수. 이건 잘못 배운 거야, 유리함수를.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랬잖아, 점근선. 그러면 잘 봐봐.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만큼? q만큼 이동시킨 거라고 했지. 그럼 물어볼게. 자, 여러분. 얘 점근선 뭐예요? x는? 1, y는? 마이너스 2죠. 근데 원래 순수한 점근선이 뭐예요? x는 0, y는 0이지. 근데 1과 마이너스 2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얼만큼 이동한 거야? y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 놓고 나서 사실은 k값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몫을 보자라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모양을 바꿔주면 x-1분의 3. 아, 얘는 3이구나 라고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야. 사실 이 k값을 바로 찾는 공식도 나오긴 하는데 이 k값은 크게 안 물어봐요. 대부분 얼만큼 이동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가 KPQ 더해달라 했으니까 3, 1,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정답은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만 풀어볼게.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 660번 시작.
10초. 자, 끝. 자, 여러분, 이거 대부분 어떻게 풀었어요? 제가 말했죠. 이것도 막 표준형으로 열심히 고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손이랑 이렇게 생긴 손이 있어. 자, 얘를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해서 얘랑 딱 이렇게 포개지고 싶어. 그럼 자, 이렇게 생긴 걸 대칭이동 시키고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 하다 보면 겹칠 수가 있거든? 근데 애초부터 공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아무리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해도 겹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는 누가 결정한다? K가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Y는 X분의 1과 겹쳤으면 좋겠다라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바로 K가 1 나오는 거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행 이동만 가능한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가능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평행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K 값의 뭐까지도 똑같아야 돼? 부호까지도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기억 한번 가볼까? 기억 바꿔보면, 자, 이런 것들 사실 빨리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죠. 제가 아까 앞에 있는 수가 뭐라 그랬어요? 몫이라 그랬고 걔가 뭘 뜻한다? 점근선을 뜻한다 그랬잖아. 그럼 일단 얘는 마이너스 2는 나오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뭐다? 플러스 2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1이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은 이동해서 겹칠 수 있겠네. 니은 가볼까? 니은 가보면 y는 x-1분의 x-2야. 자, 몫이 뭐 나와? 1 나와요, 선생님. 그럼 x-1분의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1이긴 1인데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꼭 뭐가 필요해? 대칭 이동이 필요해. 근데 얘는 평행 이동만 하라며.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디귿 가볼게.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뒤에 3 있어. 자, 얘는 신경 끄셔도 되고. 자, 얘 바꿔볼게. 앞에 몫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고 x 플러스 2분의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얘가 되고 싶대. 그럼 뭐 나와? 1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도 1이니까 오케이. 기억 디귿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661번을 풀 건데 절대 표준형 고치지 마. 시작. 10초 컷. 661번. 표준형으로 고치지 말라 그랬어. 자, 끝. 지금쯤 답 나왔어야 돼. 왜일까, 얘들아? 내가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랬잖아. 자, 첫 번째,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5. 점근선 뭐 나와? x는? y는? 3이지. 근데 뒤에 거 평행 이동한식 점근선 뭐 나와? x는? y는? 2. 얼마큼 움직였어?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1. 정답이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99.9%를 담당해요. 무조건.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 이건 너무 쉬운데? 자, 664번 시작. 664번. 오 초. 자, 끝. 내가 또 제일 싫어하는 풀이. 10 보고 문제에서 준 조건을 식에다 대입하는 친구가 제일 싫어요. 그게 왜 제일 싫냐면 실질적으로 점근선 줬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안 줬어도 여러분들이 식을 바로 세울 수도 있어야 돼. 이 식이 없대.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식 어떻게 세울 거야? y는 x-3분의 4x 플러스 k라고 바로 세울 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얘 X점근선 마이너스 C예요. Y점근선 A예요. 얘랑 얘랑 같대요. 얘랑 얘랑 같대요. 이게 제일 싫은 거야. 왜 이게 제일 싫냐면, 여러분들, 이건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근데 진짜 학교 시험 실전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조차도 어렵게 나오고, 이 식 안 줘요. 그냥 점근선 던져주고, 그래프 모양 던져주고, 너네 보고 식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1,2 지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K니까 얘가 마이너스 4 나오면 되겠네.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이 되면 되겠죠. 나는 K라고 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8.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664번의 답이 뭐 나옵니까? 뭐 나오니 얘들아? 마이너스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666번 5초 시작. 5 4 3 2 1 땡. 자, 유리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랬죠. 점근선 뭐 나와요? x는 2, y는 마이너스 4. 그럼 어차피 제곱하니까 16 더하기 4에서 20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668번 시작. 이거 난이도 중상 아니에요? 하예요, 하.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대칭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 말 뜻은 지난다는 도대체 뭘 뜻할까? 자, 5초. 자, 끝. 자, 일단은 이거 점근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대칭 직선을 줬어요. 그럼 빨리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죠. 연립하면 둘이 더하면 2y는 1. 따라서 y는 2분의 1 나오네요. y가 2분의 1이면 x는 뭐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오네. 그럼 이 2분의 1과 2분의 5가 주는 힌트는 바로 뭐죠? 아, 선생님 쟤는 바로 무슨 점일 것이다? 대칭점일 것이다. 그리고 대칭점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교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즉 얘가 점근선이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식 보지 마세요. 이 식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점근선만 보고 한번 식을 세워봐.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어? y는 x-2분의 5분의 2분의 1x 플러스, 여기서 어차피 1 줬잖아.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어차피 x계수 1이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때 a와 b를 곱해달래. 얘네들 a, b 둘이 곱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답을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너무 주저리 좀 풀지 마. 오늘 아까 숙문고 2학년들 나한테 와장창 깨졌는데 서술형 쓰라 그랬더니 굳이 안 써도 되는 말, 굳이 안 나타내는 말을 주저리 쓰더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시험은 깎이기 마련이거든. 서술형은요, 만점에서 시작해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 시험 서술형, 특히 고등부 서술형은요, 만점에서 시작하고 너네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깎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많이 쓰면 점수를 많이 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 다 써놔. 그래 놓고는 아 선생님 뭐 7점 중에 2점밖에 안 받았어요. 나 같으면 2점도 안 줄 거였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서술형은 너네가 푸는 걸 깔끔하게만 써놓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거의 다 쓴 거네. 그럼 만점 주고 말아요. 대부분. 특히 서울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요. 이대부분은 어차피 서술형 없으니까 땡큐고. 숙문고 같은 서술형 있지만 숙문고는 서술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문제만 딱 어려워요. 마지막 것만. 그러고는 거의 다 대부분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요. 670번 시작. 제가 끝 할 때까지 안 풀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5초. 자, 끝. 자, 670번 보면, 자, x-2분의 2x 플러스 k-6이에요. 자, 여러분, 얘가 일단 모든 사분면에 지난지 안 지난지 알려면 이게 2, 4, 4분면인지 1, 3, 4분면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얘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이 앞에 있는 수가 뭐랬죠? 몫이라 그랬어요. 그럼 2 쓰고 x-2분의, 자, 얘랑 얘 곱하면 뭐 나와요? 마사 나와요. 사실 이거 꿀팁인데 이거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특히 이 분자 찾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많잖아요. 얘랑 얘 곱하면 뭐 나오죠? 마사 나오죠. 그 마사를 얘에서 빼주면 정답이에요. 그럼 x 빼기 6 빼기 4니까 뭐 나와요? k-2. 이게 나오는 거죠, 분자가.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x점근선과 y점근선이 결정이 됐어요. x는 2, y는 2.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가상의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이렇게 그렸다간 큰일 나요. 왜? 죽어도 여기를 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일단은 k-2가 양수여야겠구나 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k는 2보다 커야 돼요, 일단은. 그럼 무조건 k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항상 모든 사분면을 지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렸으니까 1, 2, 3, 4를 지나지만, 모르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3, 4분면을 안 지날 수 있다더라 라는 거지. 그럼 결국 누가 결정한다? y절편이 결정한다 라는 거야. 그럼 y절편이 뭐 나와야 된다? 음수 나와야 된다. 그래서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6이 음수니까 k-6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k는 뭐? 6보다는 커야겠구나 라는 거지. 6보다 크다와 2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는 뭡니까? 6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670번에 제일 작은 값은 뭐다? 정수 7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것도 좀 많이 틀리죠. 672번 시작. 이건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 10초. 이거는 해석하는 법을 알면 사실 난이도가 하보다 더 낮죠. 자, 끝낼게요. 지금 이거 너무 하찮은 문제잖아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빼고 다래요. 근데 정의역이 누구에서 비롯됐어요? 점근선. 즉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2라는 거죠. 그래서 A는 2, B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최대최소죠. 그 유형의 별표 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최대최소는요. 지금도 2학년들도 지금도 저한테 배운 2학년들은 지나가다가 언니 물어봐봐. 형, 누나, 언니, 오빠 혹시 유리함수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호승쌤 혹시 최대최소 어떻게 배우셨어요? 하면 대부분 최대최소는 틀리는 학생은 없어. 그 이유가 있긴 있거든. 자, 봐봐. 이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유리함수 최대최소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그래프 그리는 걸 두려워해서야. 그리고 문제에서 막 범위 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당황하거든. 근데 내가 이걸 편법으로 알려줄게. 근데 그 편법이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정확하게 3개 알려드릴 거예요. 자, 1번. 자, 문제에서 대부분 이렇게 유리함수 줄 거죠. 일단 표준형으로 줄게요. 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또 범위를 줬을 거예요. P부터 Q라고.
이 사이에서 이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첫 번째 뭐부터 찾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안 돼요. 그래프를 절대 그리시면 안 되고요. 먼저 1번 바로 x 점근선을 찾는다예요. 그럼 x 점근선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x 점근선이 혹시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x 점근선이 P부터 Q 사이에 있다 없다부터 먼저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3번 만약에 없으면 점점점 이 x 점근선이 요 사이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P 넣었을 때와 Q 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있다면이라는 거야. 얘가 만약에 있다면이야. 있다면 이제 문제가 커져. 왜 문제가 커지냐면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1번 안에 폭 들어가 있다면, 두 번째 걸쳐 있다면. 지금 아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여기부터 예시를 들어드릴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유리함수식이 있었어. 근데 1번 총 유형은 세 가지로 나와요. 1번 만약에 x가 4부터 7까지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얘 x 점근선이 2가 나왔는데 이 2가 지금 문제에서 준 범위에 없다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누구? 4 넣은 거랑 7 넣은 게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그럼 어때요? 2가 이 안에 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선생님 만약에요 한쪽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요렇게 한쪽에 걸쳐 있냐 안에 폭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풀이 자체가 달라져요. 자, 일단은 안에 없으면 이거 완전 땡큐야. 감사. 그냥 양쪽 거 대입. 끝. 근데 이렇게 안에 폭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최대 최소 없다예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면 바로 증명이 돼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걸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이쪽에 이렇게 한쪽에 범위 끝에 걸쳐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가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둘 중에 한 개만 존재해요. 한 개만. 이건 최대 최소가 동시에 있을 수도 없고요. 동시에 없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최대만 갖거나 최소만 갖거나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보고 최대만 가질지 최소만 가질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요거는 그래프 추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진짜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문제 속에 있는 거 하는 게 좋으니까 673번처럼 같이 보시면 y는 x 플러스 2분의 분자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최대 최소 찾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자, 그럼 1단계 뭐? 빨리 x 정도에서 찾자. 마이너스 2다. 문제에서 주어졌다? 없다. 끝. 마이너스 1 넣은 게 정답이지. 1분의 마이너스 1. 4분의 8.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 최대 최소.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최대 최소를 더해달래. 답은 1.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긴 아마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낼 거야. 문제집에는. 왜? 문제집에 내려면 보기에 최대 최소가 없다. 최대만 있다. 이딴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봐봐. 그런 보기는 1도 없어. 그 말뜻은 얘는 최대 최소가 어딘가에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바꿔보겠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랑 똑같은 문제야.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식은 똑같이 나왔어. 근데 이제 범위를 솔직히 말하면 안에 폭 들어가 있는 건 신경 쓰지 마. 폭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답 없다야. 최대 최소. 아, 근데 그것도 증명해 줄게 그럼.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래. 그럼
요 안에 폭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최대 최소가 없냐? 선생님, 증명은 해주고 외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야. 자, 해보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는 3이 나와. 그 다음에 얘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목 x 플러스 2,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6이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필요하면 돼. 그치? 자, 그럼 얘는 일단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0 넣었을 때 1 지나, 오케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요 선을 뭐라고 말하죠? 점근선이라 하죠. 점근선의 뜻이 뭐예요? 얘가 무한히 커지긴 커지는데 이 선에 점점 근접한다라고 해서 점근선이라 부르잖아. 그럼 얘는 무한히 가까워지면서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가 나와? 무한대가 나오고, 얘도 무한히 작아지면서 점근선에 붙기 때문에 최소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2학년부터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이건 이제 알겠지? 선생님, 그럼 이제 이쪽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1이래. 그럼 살짝 봐봐. 그림을 봐볼게. 범위가 아까 마이너스 5부터였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면 여기부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딱 봐도 무슨 값은 없어요? 최소값. 하지만 무슨 값은 있어요? 최대값은 있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한쪽 범위에 걸려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얘는 무한히 커지니까 오히려 뭐가 없어? 대값이 없고 뭐가 존재해요? 최소값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걸쳐 있을 때는 그래프를 추정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또 답을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다르잖아. 얘는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있어. 왜? 그거는 내가 배웠으니까 알아.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그냥 무작정 그래프 그려보고 선 그은 다음에 최대 최소를 따져보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지. 아셨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것도 할 수 있을래나? 675번 시작. 자, 끝. 답 나왔어야지. 이걸 설마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배웠어요, 저한테? 그치? 이름이 뭐였었지? 이름이 뭐야? 서윤이? 서윤아 그래프 그리고 있었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x점근선이 뭐야? 1이지. 근데 x가 a보다 큰 쪽에서 최대값 같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게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존재하니까. 그럼 최소한 무조건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야? A 넣었을 때지 뭐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 최소 없어요. 그러면. 근데 얘는 최대 최소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어 의심치 않고 무조건 A 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넣으면 뭐 나와? A-1분의 A 플러스 1이 누구다? 최대값 몇이래? A 플러스 1이다. 그럼 A제곱 빼기 1이 A 플러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여기서 A 값이 나오네. 그래서 A 값은 뭐? 2 또는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1을 포함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2지. 3번. 그러니까 특히 이 최대, 근데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외워도 돼요? 수학도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675번처럼 내놓고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 A 말고 다른 데 최대값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수학적 정의로.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그 다음 676번 시작.
내가 이거 하수가 푸는 것과 이제 중수가 푸는 거, 고수가 푸는 걸 보여줄게요. 이제 하수가 푸는 건 뭔지 아세요? ABC 찾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이게 이제 하수죠. 아직 더 푸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수라는 게 아니라 배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풀어야 된다 이거지. 자, 같이 해볼게요. 이제 하수가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수, 선생님, 점근선을 줬고요. 얘 대칭점이 즉 점근선이잖아. 얘 점근선을 이제 찾아요. 뭐 이렇게 찾겠죠. 뭐 A분의 B, 제일 싫어하는 거. A분의 1.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니까 A는 1이겠네요.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C를 찾아요. 넣어서 1,2 지난다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최대체도 찾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 제대로 배웠으면 문제를 제대로 풀 줄도 알아야 되잖아. 자,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고난도일수록 이거 식 안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결국 점근선이 x는 2고 y는 1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식 세워보실래요? y는 표준형으로 너네가 마음대로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세우면 돼?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쵸? 아니, 문제 없잖아요. 점근선 x는 2, y는 1, 끝. A,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A라고 둔 것 뿐이에요. A가, 여기서 A 줘서 둔 거 아니에요. 여기 X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둔 거예요. 그리고 분자 모르니까 K라고 뒀어. 근데 얘 자체가 몇 컴마 몇을 지난대요? 1,2 지난대. 그럼 1 넣어봤어. 마이너스 A분의 K 더하기 1이 2래요. 그럼 얘 넘어가면 1. 따라서 K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 나와요. 그럼 ABC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뭘 구하라 그랬죠? 범위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라고 나왔어요. 자, X점근선 뭐였었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2라고 1 넣은 게 정답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없어져도 되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ABC를 1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어차피 다 약분되고 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요? 마 3분의 마 1 더하기 1. 즉, 3분의 4가 나오고, 1 나오면 뭐 나와요? 마 1분의 1. 마 1 더하기 1. 그럼 얘는 0 나오네. 답은 뭐? 나 뭐 하나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넣은 거 틀렸나? 자, 1 넣으면 뭐 나와? 마 1분의 마 1. 1이구나. 이거지? 답은 3분의 8. 끝. 자, 여러분들이 봐도 뭐가 더 나은 풀이라는 거 솔직히 알잖아요. 이거를 친구들과 똑같이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 그리고 나름 응용반이지. 응용반 맞니? 유형반인가? 유형반이라는 건 뭐야? 그 유형을 알면 그 유형을 좀 더 빨리 푸는 걸 익히는 반이지. 막 이거 갖다가 지금 심오하게 요럴 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까지는 필요 없잖아. 이거를 지금 방금대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1로 하는 게 개념반이에요. 우린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최소한. 아셨죠? 자,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679번 시작. 내가 식 보지 말라 그랬어. 너네가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들어라. 제발. 표준형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5초) 끝. 빡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빡세요? 이 시간이 빡세면 안 돼요. 자, 해볼까? X점근선 뭐야? 2, Y점근선 1이지. 너네 식 세워. Y는 X-2 분의 K 더하기 1이고 최고차항 뭐라고 줬어? 마이너스 2라고는 줬네. 끝. 그 다음 몇 컴마 몇 지나? 식 보니까 0,0 지나. 0 넣었더니 0 나온대. 0은 4분의 K 더하기 1.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럼 요거 약분돼서 2로 바뀌죠? 통분하면 뭐 나와요? 약분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마이너스 2로 우리는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요게 결론적으로 다시 통분해서 계산하면 끝이 되겠죠. 자,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니? 미안한데 이거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얘는 좀 귀찮은 문제는 맞아. 요렇게 같이 통분해줘야 돼요. 요렇게. 근데 결국 얘는 계산하면 요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없어지네. 끝났네. 문제가 답이 뭐 나옵니까? 2. A는 마이너스, A가 어디 자리지? A는 마이너스 2, B는 0, C는 요거 전개하면 4. 정답은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